일론 머스크가 한국을 향해 던진 경고 하나가 있습니다. 3년 뒤면 모든 게 달라진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냥 막연한 위협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우리 삶이 완전히 뒤바뀔 신호일까요? 오늘은 그 경고의 진짜 의미, 그리고 우리가 3년 안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10가지 생존 시나리오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인구 절벽과 노동력 붕괴입니다. 한국의 출산율이 0.7명대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죠. 머스크는 이걸 보고 한국이 사라질 수 있다고 직접 언급했습니다. 3년 뒤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청년 인구는 더 줄어들고 고령층은 급격히 늘어납니다. 일할 사람은 부족한데 돌봐야 할 사람은 넘쳐나는 구조가 완성되는 거죠. 이미 지방 소도시에선 학교가 문을 닫고 버스 노선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3년 뒤엔 이게 수도권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개인적으로는 노동력에 의존하지 않는 수입 구조를 지금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자동화된 사업이나 디지털 자산 같은 걸 미리 준비하는 거죠. 두 번째 시나리오는 AI가 직업을 대체하는 속도입니다. 지금도 이미 시작됐지만 3년 뒤엔 체감이 완전히 다를 겁니다. 머스크의 테슬라는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상용화 단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 로봇 한 대가 단순 노동 인력 두세 명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속도예요. 한국 기업들도 이미 AI 도입을 빠르게 늘리고 있고 3년 뒤엔 사무직까지 자동화 범위에 들어갑니다. 특히 금융권, 콜센터, 단순 행정 업무는 대부분 AI로 전환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준비할까요? AI가 못하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창의성, 기획력, 감정노동 이런 능력들은 아직 AI가 완전히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런 영역으로 자기 역량을 옮겨가는 게 핵심입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에너지 전쟁입니다. 한국은 에너지 자급률이 20%도 안 됩니다. 석유, 가스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죠. 그런데 전 세계가 지금 전기차로 빠르게 전환 중입니다. 테슬라가 그 흐름을 이끌고 있고 중국도 전기차 생산을 폭발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3년 뒤엔 한국에서도 전기차 비율이 30%를 넘을 거고 그만큼 전력 수요가 폭증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발전소는 그대로인데 전력망은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여름철 전력난이 연중 내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기료도 당연히 오르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태양광 패널이나 가정용 배터리 같은 걸 미리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너지 자립도를 개인 차원에서라도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 시나리오는 부동산 시장의 재편입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집값이 다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수도권 핵심 지역은 오히려 더 비싸질 수 있고 지방은 폭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일자리와 인프라가 있는 곳으로 더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3년 뒤엔 이 양극화가 확실하게 눈에 보일 거예요. 지방의 빈집은 늘어나고 서울 강남권은 여전히 수요가 많습니다. 그럼 전략은 뭘까요? 무조건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위치를 정확히 골라야 합니다. 교통, 학군, 일자리 이 세 가지가 모두 갖춰진 곳만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 시나리오는 식량 안보 문제입니다. 한국의 식량 자급률은 약 4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쌀은 자급이 되지만 밀콩, 옥수수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죠. 그런데 요즘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심해지면서 곡물 가격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3년 뒤엔 이 변동성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크고 수입 비용도 계속 오를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비할까요? 식량 가격 상승을 전제로 생활비 구조를 다시 짜야 합니다. 장기 보관 가능한 식품을 미리 확보하거나 도시 텃밭 같은 걸 시작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 시나리오는 금융 시스템의 변화입니다. 디지털 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이 본격적으로 도입될 시점이 다가옵니다. 중국은 이미 디지털 위안화를 전국적으로 확대 중이고 미국도 디지털 달러를 검토 중입니다. 한국도 3년 안에 디지털 원화가 시범 운영되거나 일부 도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도입되면 뭐가 달라질까요? 현금 사용은 급격히 줄어들고 모든 거래가 추적 가능해집니다. 세금 회피도 어려워지고 소비 패턴까지 국가가 파악할 수 있죠. 프라이버시 문제도 논란이 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까요? 디지털 화폐 시대에 맞춰 자산을 분산해야 합니다. 현금, 부동산, 주식, 암호화폐 이 네 가지를 골고루 나눠서 관리하는 게 안전합니다. 일곱 번째 시나리오는 교육 시스템의 붕괴입니다. 학령 인구가 줄어들면서 학교와 대학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미 지방사립대는 정원을 못 채우는 곳이 많고 3년 뒤엔 수도권 대학도 영향을 받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AI 교육 플랫폼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전통적인 학원 시장도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개인 맞춤형 AI 튜터가 일반화되면 굳이 학원에 가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옵니다. 그럼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할까요? 교육비를 줄이고 아이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키워주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지식을 외우는 교육은 이제 의미가 없고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성이 진짜 경쟁력입니다. 여덟 번째 시나리오는 의료 시스템의 변화입니다. 한국은 빠르게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3년 뒤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5%를 넘어설 거예요. 병원은 환자로 넘쳐나고 의료진은 부족해집니다.
그리고 AI 진단 시스템이 빠르게 보급되면서 병원 가는 방식 자체가 달라질 겁니다. 간단한 진료는 집에서 AI로 해결하고 심각한 경우만 병원에 가는 식으로요. 문제는 이 전환기에 의료비가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특히 고령층 의료비는 개인 부담이 더 늘어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대비할까요? 건강관리를 미리 시작하고 실비보험 같은 보장을 지금 점검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 시나리오는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입니다. 한국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폭염, 집중호우, 태풍 이런 극단적 기후현상이 점점 잦아지고 있습니다. 3년 뒤엔 여름 평균 기온이 35도를 넘는 날이 한 달 이상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수면 상승으로 해안과 저지대는 침수 위험이 높아지고 일부 지역은 거주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거주지를 선택할 때 침수 위험 지도를 반드시 확인하고 냉난방 비용을 고려한 에너지 효율 높은 집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비상물품과 대피 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것도 이제는 필수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시나리오는 정신 건강과 사회 고립입니다.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사람들 간 직접 접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AI 챗봇과의 대화 이런 게 일상이 되면서 고립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우울증 비율은 이미 OECD 최상위권이고 3년 뒤엔 이 문제가 훨씬 심각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청년층과 노년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거예요. 청년은 취업난과 고립으로, 노년은 디지털 소외로 고통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비할까요? 의도적으로 오프라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동호회, 운동, 봉사활동 이런 활동을 통해 사람을 직접 만나는 시간을 꾸준히 확보해야 합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경고는 그냥 허언이 아니라 실제로 진행 중인 변화입니다. 인구 절벽, AI 대체, 에너지 위기, 부동산 재편, 식량 안보, 금융 변화, 교육 붕괴, 의료 전환, 기후 재난, 정신 건강 이 10가지는 모두 3년 안에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는 사람과 그냥 지나가는 사람 이 둘의 격차는 점점 벌어질 거예요.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시나리오가 가장 위협적으로 느껴지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